구글에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과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중 구글 설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의 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다룰 앱인 구글 설문지를 소개하고 해당 앱을 활용한 사회 수업 방안을 안내한 후 다양한 교과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는 말 그대로 설문 기능을 가진 앱으로 다양한 형식의 문항 제작, 간편한 조작, 쉬운 접근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양한 기능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의 연계입니다. 이 기능은 응답 결과를 누적해서 정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설문 내용 항목에 사진, 동영상 탑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URL 링크로 설문 보내기 기능입니다. 학생에게 링크만 보내면 응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며 영상과 함께 살펴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설문지를 직접 해보며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구글 설문지라고 이렇게 친 다음에 위에 것을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들어가고 원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구글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간 다음 내 드라이브에서 더보기 설문지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양식이 있는데 오른쪽 팔렛 모양의 버튼을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정합니다. 저는 3학년 1학기 과학 2단원에 나오는 물질의 성질을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들을 만들면 되는데 밑에 있는 복사 버튼을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객관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질문을 넣으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문제에 사진이 필요하다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있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라면 바로 찍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글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사진을 넣고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입력할 때 다음 보기를 입력하고 싶으면 엔터키를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단답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적고 자, 이 문제는 문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설명을 넣고 싶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설명 버튼을 누르고 부가적인 설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영상을 sab입하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영상은 기본적인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것을 그냥 넣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삽입하게 되면 그 자체로 문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따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위쪽이나 아래쪽에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문형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퀴즈로 만들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퀴즈로 만들기는 질문의 점수 값을 할당하고 자동 채점을 허용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밑에 성적 공개를 보시면 제출 후 바로 공개는 응답자가 응답을 하게 되면 바로 성적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직접 검토 후 공개는 교사가 검토한 다음 그 성적을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밑에는 응답자가 볼 수 있는 항목으로 이렇게 틀린 문제 정답 점수에 대해서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들어가 보면 이메일 주소 수집 기능이 있습니다. 체크한 상태로 놔두면 응답자가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작성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체크 해제하시고, 밑에 로그인 필요, 응답 횟수 1회로 제한을 클릭하면 응답자는 반드시 구글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구글에 로그인 하는 것이 번거롭고 생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체크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면 한 학생이 여러 번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이 되는 그런 기능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하는 설정을 하신 다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이제 문제의 점수와 답변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답변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 마찬가지로 답안과 점수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장문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에다가 점수에 대한 안내사항을 간단히 입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과 점수를 다 입력하고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데, 잘못된 답변, 정답에 대해서 각각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입력해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응답한 결과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학생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히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필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질문을 꼭 응답해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름과 같은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응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점수, 통계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나오게 됩니다. 언제 응답했는지 점수와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교사는 평가와 피드백에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구글 설문지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구글 설문지의 다양한 기능들 중 수업에 활용할 만한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의 연계입니다. 응답 결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본 응답자들의 결과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 응답을 했는지 점수와 이름, 이름 같은 경우는 따로 항목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각 항목들에 대해서 응답을 한 그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의 사진, 영상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진과 영상으로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문제 출제가 가능해지며 다양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로 가입, 로그인 없이 링크만 누르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정보 탐색 활용이 어려운 학생이 많은 학급에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파일 업로드 기능입니다. 응답자가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문서 작성을 하여 그 파일을 직접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식의 평가가 가능하며 자료 보관이 편리합니다. 문제를 만들 때 파일 업로드도 설정할 수 있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응답자가 구글에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래처럼 응답자가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허용합니다. 자, 이렇게 구글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문제의 부가적인 설명을 넣기 위해서 설명란을 추가할 수 있었는데요. 그 설명란에 구글 드라이브 파일 제출용 폴더로 연결해주는 그런 링크를 걸어서 바로 그 파일 제출용 폴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불편한 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안을 위해 파일에 암호를 걸어 올리는 것 등을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설문지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학년 사회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적용을 위해 먼저 단원 목표 및 성취 기준을 분석합니다. 교과 및 단원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단원별 학습 목표를 분석합니다. 두 번째, 수업 활용 요소를 분석합니다. 저는 수업에 구글 설문지의 전반적인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차시 및 단원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및 평가 적용입니다. 실제 수업의 평가 및 기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적용 차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적용할 과목과 단원은 3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입니다. 단원이 2개의 주제로 나누어지고 그중 두 번째 주제의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방법 알아보기, 계획 세우기 차시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원 목표는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으로 고장의 유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고장의 옛 이야기와 문화유산 조사 계획을 세워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우리 고장의 옛 이야기를 알아보고 고장에 대한 친밀감을 갖는다 입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은 고장과 관련된 옛 이야기를 통하여 고장의 역사적인 유래와 특징을 설명한다.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살펴보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기른다 입니다. 자, 그리고 수업에 활용할 요소는 구글 설문지에 4가지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와의 연계로 학생의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 영상 첨부를 통해 조사 제재를 선정하며 링크 보내기 기능으로 간편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파일 업로드 기능으로 조사한 사진 자료를 교사가 인쇄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회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어 교과와 관련지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3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와 관련 있는 성취 기준 중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글의 유형을 고려하여 대강의 내용을 간추린다. 를 가져와 사회과 성취 기준과 연계하였고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문화의 유산을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다 라고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했습니다. 수업 및 평가 적용으로 넘어가서 학생의 입장으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둠 내 주제와 역할을 정합니다. 두 번째, 각자 역할에 충실한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세 번째, 교사가 학생에게 설문 링크를 보내고 학생이 그 설문에 참여하여 응답을 하며 주제 및 역할을 재확인하고 조사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네 번째, 교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및 구글 드라이브로 받은 자료를 배부하면 학생은 그 자료로 소개신문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모둠별 소개를 하며 교사의 평가 및 피드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예시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학생은 먼저 조사 주제를 정하고 각자 무엇을 조사할지 정합니다. 3학년 특성상 미리 여러 개를 제시한 다음에 선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중에 소개 자료를 만들 때의 역할, 예를 들어 그리기, 가위로 오리기 등을 함께 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책으로 찾아본다든지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듣는다든지 직접 답사를 간다든지 직접 본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는데 조사한 내용을 간추리는 것도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구글 설문지 조사에 참여하게 합니다. 먼저 필요한 설문 항목을 만듭니다. 저는 학생의 이름, 모둠, 맡은 주제, 간추린 내용, 조사 자료 제출 안내와 같이 간단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만약 학습 요소에 대해 문제를 내고 싶다면
구글 설문지 안에 있는 아까 살펴봤던 퀴즈 기능을 이용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소개신문을 제작할 차례입니다. 교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이제 학생들이 응답한 그런 내용을 신문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피드백합니다. 또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학생들이 제출한 그런 사진과 그림, 자료 중에서 인쇄가 필요하다면 또 인쇄하여 배부합니다. 제작이 끝나면 모든 별 소개 활동을 하고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와 피드백을 하며 마무리됩니다.